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제결혼이 앞으로 나라에서도 엄청 밀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실 이거는 내피셜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국제결혼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을 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남녀만으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의 어떤 그런 국내 혼인율은 계속 내리방입니다. 예, 계속 내리면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제 노산, 그런 이제 기형아 출산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는 게 맞아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만으로 이 문제를 타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쓴 것도 아니에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썼는데도 안 돼.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천 송도에 이제 이민청을 건립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제결혼 시장은 점점 더 활발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남자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이제 혼인 건수를 보면 대한민국 국내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거든요. 19만 1700건. 그 중에 국제결혼은 16,700건이고, 국제결혼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그리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케이스가 있는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케이스는 12,000상, 그리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케이스는 4,600상이에요. 한국 남자와 이제 외국 여자의 케이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는 숫자가 좀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의 국제결혼 케이스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고요. 이쪽이 많아요.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국제결혼은요, 영국, 호주, 미국 이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객관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여자분들은 대체로 국제결혼 못할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나라하고 국제결혼 가능한 여자분들은 대체로 집이 잘 살아요. 집이 잘 살고 여자가 직업이 있어요. 여자가 전업주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의 결혼 방식이 안 통해요, 외국은. 왜냐하면 한국 결혼 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제결혼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제결혼 케이스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능력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여자들이 만약에 외국 남자 결혼하려면 남자가 좀 밥벌이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여자 쪽 집안이 좋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보통 이제 국제결혼 케이스 중에 한국 여자 외국 남자의 케이스는 한국 여자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그 나라에 유학 가서 만나는 케이스. 여자가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집안에 산다는 거죠. 예, 산다는 거예요. 물론 국제결혼하면 단점도 엄연히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거는 인구 구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지금 국제결혼은 사실 좀 관심이 높아요. 여자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한국 남자가 얼마나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특히나 능력이 좋은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국제결혼 이미지가 시골이나 아니면 이제 어촌 지역에서 결혼을 못한 나이 먹은 노총각 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만남을 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걸 국제결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남자분들이 다양한 직업군들도 많고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대 남자들도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외국 여자분들이 한국 땅에 와 살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살 건지. 특히나 베트남, 필리핀 아가씨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면 그분들은 일을 합니다. 일을. 그분들은 전업주부터 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그런 베트남, 필리핀 이쪽 나라는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여자의 경제 참여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 때 나이의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음식을 만들고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 땅에 와도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분들이 어쩌면 일자리를 구할까요? 바로 한국 여자들이 일하는 일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국 여자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일하게 되었을 경우 일자리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국제결혼 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될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도 보면 공단 같은 데 보면 이제 국제결혼한 베트남이나 이제 그 동남아 계통의 여자분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거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 나중에 일해야 될 때 그분들한테 일자리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해요. 공장 같은 데는 아마 상당 부분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 같은 거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공근로나 아니면 이제 그런 청소 업체도 외국인 아가씨들이 일을 합니다. 원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리도 외국인 아가씨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결혼 하는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점점 한국 땅에 와가지고 터전 일구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일자리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젊은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기는 거야. 나는 결혼 못하는데 나보다 젊은 이제 외국 아가씨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진지하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결혼을 못한 여자분들한테 좀 위협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져서 심각한 나라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여자들하고의 결혼 출산은 사실상 이젠 답도 없고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밀어준다 한들 애를 안 낳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을 정부에서 더 밀어줄 겁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한국 남자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트남과 필리핀이 많아요. 그 나라 분들 총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들 잘 모를 거예요. 한마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가장 나이가 늙습니다. 총 나이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부동의 넘버원.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 가장 늙은 여자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결혼한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노상이나 아니면 이제 기형아 출산 같은 좀 안 좋은 이제 부작용이 사실 증명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결혼하는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총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 23살. 빠르면 19, 18에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는 25살 정도 되면 노처녀예요. 네, 노처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총 나이가 30살 넘게 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27인가 그래요. 일본도 여자분들이 어떻게든 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30이 훌쩍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 그리고 노산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 출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애를 못 낳아서 힘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직면한 문제가 이제 젊은 사람의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타파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은 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국제결혼한 이제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2세를 기르고 살아야 될지는 그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올해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은 점점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제결혼하고 한국 땅에 넘어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기본적 적개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충돌할 가능성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저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한국 여자하고 국제결혼하고 있는 이제 그 외국 여자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생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이 좀 많이 이해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생겨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똑같은 여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결혼 판도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한 4년, 5년 지나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기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외국 인사들이 넘어오는 거 막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